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손에는 최첨단 핵무기 발사 버튼을 쥐고 있는데 다른 한 손에는 밥 좀 달라고 깡통을 들고 구걸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핵무기를 가질 정도의 기술력과 국방력을 갖춘 나라라면 적어도 국민들이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야 정상일 텐데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나라는 다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국가 중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 강국이지만 동시에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려 IMF에만 23번이나 손을 벌린 나라,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왜 파키스탄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때는 한국보다 잘 살았던 이 나라가 어떻게 빈곤한 핵강국이라는 기묘한 타이틀을 얻게 되었는지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정치인들이 부패해서? 아니면 종교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진짜 원인은 훨씬 더 복잡하고 소름 끼치도록 구조적입니다. 엘리트들의 탐욕, 군도의 비대화, 그리고 지정학적 저주까지 파키스탄 경제가 몰락한 진짜 이유, 지금부터 범증 채널에서 낱낱이 분석해 드립니다. 먼저 파키스탄의 현재 상황을 좀 더 리얼하게 체감해 볼까요? 2023년 기준으로 파키스탄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38%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마트 가서 라면 한 봉지 집을 때 100원만 올라도 와, 물가 미쳤네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38%면 그냥 숨만 쉬어도 돈이 증발하는 수준입니다.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쳐서 수입 컨테이너들이 항구에 묶여 있고 공장들은 원자재를 못 사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기가 없어서 쇼핑몰이나 식당들이 저녁 8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왔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 나라의 국방비 지출은 여전히 엄청나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밀가루 살 돈이 없어서 트럭 뒤를 쫓아다니며 아우성인데 국가는 최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모순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1947년 파키스탄이 태어난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파키스탄은 인도와 함께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1947년 종교적인 이유로 분리 독립을 하게 되죠. 인도는 힌두교, 파키스탄은 이슬람교. 이 이혼 과정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학살이 일어났고 서로에 대한 증오심은 극에 달했죠. 특히 카슈미르라는 지역을 두고 벌어진 영토 분쟁은 파키스탄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거대한 적인 인도와 맞서야 했던 파키스탄은 국가의 모든 자원을 안보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풀을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핵무기는 만들어야 한다. 이게 당시 파키스탄 지도자들의 마인드였습니다. 실제로 줄피카르 알리 부토 전 총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1998년 파키스탄은 핵실험에 성공하며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국가의 우선순위가 경제 발전이 아닌 인도 견제에 맞춰지다 보니 군부의 힘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군대를 통제하잖아요. 그런데 파키스탄에서는 군대가 정부를 통제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군대가 곧 국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파키스탄 역사상 민간 정부가 임기를 제대로 채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정치가 불안해지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거나 뒤에서 조종하며 총리를 갈아치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서 파키스탄 경제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군부의 경제 장악입니다. 파키스탄 군부는 단순히 총만 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대한 기업 집단입니다. 시멘트, 비료, 설탕, 부동산, 은행, 심지어 시리얼과 빵까지 만듭니다.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그룹 중 하나인 파우지 재단은 전직 군인들이 운영하며 파키스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부가 경제를 장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집니다.
민간 기업이 군부 기업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세금 혜택부터 정부 계약까지 모든 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군부는 자신들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자원을 우선적으로 가져다 쓰고 국방 예산은 성역이라 감히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나라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도 국방비는 줄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간 정치인들은 뭘 했을까요? 파키스탄의 정치는 소수의 봉건 영주 가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부토 가문, 샤리프 가문 등 몇몇 유력 가문들이 돌아가면서 권력을 잡는 일종의 가족 기업 같은 형태죠. 이들은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인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거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파키스탄의 세금 징수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GDP 대비 세수 비율이 400% 안팎에 불과하죠. 돈이 많은 지주들과 기업가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온갖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합니다.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아주 적게 내는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가는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빌려야죠. 파키스탄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게, 그 다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부자 형제국들에게,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IMF, 국제통화기금의 단골 손님이 되었죠. 파키스탄은 480년 이후 총 400번이나 IMF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 거의 마이너스 통장 쓰듯이 IMF를 이용한 셈입니다. 문제는 빌린 돈을 어디에 썼냐는 겁니다. 빚을 내서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면 빚은 투자가 되었을 겁니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파키스탄은 빌린 돈으로 빚을 갚거나 수입품을 사서 쓰는 데 탕진했습니다. 여기서 파키스탄 경제의 두 번째 구조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바로 수출 경쟁력 실종입니다. 파키스탄의 주력 수출품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섬유, 의류, 면화입니다. 전체 수출의 500% 이상을 차지하죠. 물론 옷 팔아서 돈 벌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을 보세요. 하지만 파키스탄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째 면화 뽑아서 실 만들고 침대 시트 만드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반면 경쟁국인 인도는 IT와 제약 산업을 키웠고 방글라데시는 의류 산업을 고도화하며 파키스탄을 추월했습니다. 1971년 파키스탄에서 독립해 나간 방글라데시는 당시만 해도 가망 없는 나라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파키스탄보다 1인당 GDP가 훨씬 높습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비교 대상이죠. 제조업이 약하다 보니 파키스탄은 필요한 물건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합니다. 기름도 수입, 기계도 수입, 심지어 식용유와 차까지 수입합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이 차를 정말 많이 마시거든요. 그런데 수출해서 버는 달러보다 수입하느라 쓰는 달러가 훨씬 많으니 만성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부족해지면 환율이 폭등하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게 지난 수십 년간 파키스탄 경제를 괴롭혀온 국제 수지 위기의 무한 루프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에너지 위기입니다. 파키스탄은 만성적인 전력 부족 국가입니다. 여름철에는 하루에 10시간씩 정전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공장이 돌아가다가 전기가 끊기면 기계가 멈추고 납기를 못 맞추고 결국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왜 전기가 부족할까요? 발전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기를 만들 연료, 기름, 가스를 사올 돈이 없거나 송배전망이 낡아서 전기가 줄줄 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력 회사들이 요금을 제대로 걷지 못해서 빚더미에 앉아 있는 순환 부채 문제도 심각합니다. 경제가 이 모양이니 해외 투자가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경제를 가로막는 더 큰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치안 불안과 테러입니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파키스탄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무자헤딘을 양성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들어온 수많은 난민과 무기, 그리고 극단주의 사상은 파키스탄 사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9월 10일 테러 이후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탈레반과 끈을 놓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이중 플레이라고 하죠. 결국 파키스탄 내부에서도 테러 단체들이 활개치게 되었고 자살 폭탄 테러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어느 글로벌 기업이 폭탄 터지는 나라에 공장을 짓고 싶겠습니까? 치안 불안은 파키스탄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암세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기저에는 교육의 실패가 깔려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인구가 5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약 2억 4천만 명에 달하죠. 인구가 많다는 건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뜻이니 경제에 좋은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 인구가 교육받지 못한 채 방치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파키스탄의 문해율은 약 6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성 문해율은 더 낮죠. 공교육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가난한 아이들은 학교 대신 마드라사라고 불리는 이슬람 종교학교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현대적인 과학이나 기술 대신 코란 암기만 배우게 되죠. 이렇게 자라난 청년들이 현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실업자가 되거나 극단주의 사상에 빠져들기 쉬운 환경에 노출됩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의 인구 배당 효과, 인구 재앙으로 변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 이제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파키스탄은 오랜 친구인 중국에게 매달렸습니다.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의 핵심인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도로를 닦고 발전소를 짓고 항구를 개발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것이 경제를 살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채에 더 지었습니다. 중국이 지어준 발전소는 비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빚이었고 건설 과정에서 자재와 인력은 대부분 중국에서 가져왔습니다. 과다라 항구 같은 거대 프로젝트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빚만 눈덩이처럼 벌어났습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IMF 빚 갚으려고 중국한테 또 돈을 빌리고 중국 빚 갚으려고 사우디한테 손 벌리는 돌려막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2022년 발생한 대홍수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3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기후변화는 파키스탄에게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당장 오늘 저녁의 생존 문제입니다. 농경지가 파괴되면서 식량 가격이 폭등했고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처는 무능했고 정치인들은 이 와중에도 서로 권력 다툼하느라 바빴습니다. 임란 칸 전 총리의 축출과 구속, 그리고 이어진 정치적 혼란은 파키스탄을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파키스탄의 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들이 수십 년간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탑과 같습니다. 첫째, 안보 과잉으로 인한 자원 배분의 왜곡. 핵무기는 만들었지만 국민들은 굶주립니다. 둘째, 기득권층의 탐욕과 개혁 거부. 부자들은 세금을 안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낼 돈이 없습니다. 셋째, 제조업 육성 실패와 수입 의존 경제. 물건을 만들어 팔 능력이 없습니다. 넷째, 교육과 인적 자원 개발의 실패.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파키스탄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수많은 파키스탄 교민들이 보내오는 송금액이 그나마 경제를 지탱하고 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IT 프리랜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근면하고 생명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수렁을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최근 파키스탄은 또다시 IMF와 구제금융 합의를 했습니다. 강도 높은 긴축 재정과 공공요금 인상, 세금 확대를 약속했죠. 이는 당장 국민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땜질식 처방에 그친다면 24번째
25번째 IMF 행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파키스탄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안보와 경제의 균형, 공정한 조세제도,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핵무기를 가진 거지 라는 조롱 섞인 별명은 파키스탄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뼈아픈 현실입니다. 과연 파키스탄은 이 절망적인 사이클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핵무기를 껴안고 무너져 내리는 실패한 국가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파키스탄 경제의 몰락 과정을 보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범징 채널은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기다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경제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범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